안녕하세요. 아델라 이야기방입니다. 한 주일간 바쁘셨죠? 제 수요일과 십자가의 길이 있어 사순시기는 늘 긴장하고 있어요. 60세가 넘으면 금육도, 단식도 관면이라는데 십자가의 길도 어두워 나가기가 싫은 건 아닌지요. 노인들은 낮에 하는 성당도 있고 또 평일 미사 때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이럴 때 어둠은 속삭이죠. 너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 적당히 해도 돼. 구원은 하느님의 은총으로 오는 거야. 그래요. 하느님의 은총으로 오는 건 맞지요. 그러나 그 은총이 계속 머물려면 내가 어느 곳에 있어야 할까요? 요즘 마귀는 예전처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오지 않는다 해요. 어느 수녀님이 들려준 이야기예요. 어느 사제가 노마교황청으로 구마 안수를 받으러 가셨답니다. 천주교회에서는 구마를 하려면 구마 안수를 받아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교황청까지 가셨는데 교황님이 그러셨다네요. 신부님, 요즘 마귀는 우아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친절하게 다가오는데 어떻게 구분하여 구마 기도를 하시련지 말씀해 보시라고 하셨답니다. 그 사제가 안수를 받고 오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크게 공감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행동들을 돌이켜보면 맞는 것 같아요. 사순시기에 빠지기 쉬운 것 중 또 하나가 이웃의 판단이 있어요. 십자가의 길 하고 돌아보면서 누구누구는 안 왔구나. 금요일인데 고기 먹고 있네? 이런 식으로요. 우리가 왜 금육과 단식을 하는지 본질은 잃어버리고 남을 판단하는 일에 아직도 급급한 저를 봅니다. 언제나 죄에서 자유로워질까요? 나이 들었다고 여러 가지가 관면인데 죄 짓는 일은 관면이 안 되나 봅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죽음을 자매라고 불렀는데 죽음이라는 자매를 만나야 끝이 나는가 봐요. 저는 이번 사순시기가 50번째입니다. 사순시기에는 십자가로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너무 도덕적인 것 말고 마음을 다하여 삶을 마주하면서 그 안에서 늘 창조를 쉬지 않고 계시는 하느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왜 잘 안 되는지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다짐을 이번 사순시기에 하려 해요. 십자가는 숙명이라고 하죠. 알아듣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정말 은총으로나 가능하다고 봐요. 십자가 위에 매달린 그리스도께 내가 하느님이라면 내려와 보라고 조롱할 때 견디시는 것이 숙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라도 변명하거나 해명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인데 그것이 가능할 때까지 과연 살아내지련지요. 예수님은 33년만 살았으니 가능하다고 혼자 결론을 지어놓고 웃고 있습니다. 제 나름 쉽게 이해하자면 지금 살아가는 삶이 편안하여 안이하게 지내는지 아니면 삶은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영적으로는 풍요로운지로 구분해 봅니다. 여기까지 묵상하다 보면 제 인생 안에 구약도 있었고 율법으로 살아낸 시간도 있었고 예수님의 시대에 살아낸 것도 같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에 있는 듯해요. 나머지는 정말 죽음이겠죠. 그냥 제가 머물러 본 이야기예요. 이야기를 바꿔 살아있는 동안 무엇 하고 싶은지 이야기하고파요. 저는 시골살이를 하고 싶어요. 요즘 제 주위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우울한 이야기가 많아요. 제일 어려운 이야기는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입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배고픔을 견디는 어린아이들이 있겠지만 부자인 나라에서는 피부 아토피, 신경성 대장염, 신경성 정신질환, 소아 당뇨 등등 수도 없는 질환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질환은 매우 단순하게 살아내면 괜찮아질 거라는 제 생각입니다. 저에게도 어린 손주가 있어요. 이 아이도 두드러기가 가끔 일어나는데 신경이 예민해서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살고 있는 타운 안에 불자동차와 앰뷸런스와 또 응급처치 할 수 있는 다른 차가 들어왔어요. 아이는 쫓아나가더니 그곳에 일을 마치고 내려온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물어요. 앰뷸런스를 가리키며 환자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등에 대하여 5살짜리가 진지하게 물으니 그 사람들은 친절하게 가르쳐 주면서
스티커도 한 장 주더라고요. 아이는 아이답게 살아야 하는데 너무도 빠르게 생각이 커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민한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시골로 들어가 오염되지 않는 흙을 만지면서 산다면 바로 회복될 아이들입니다. 저는 아직 시골살이가 그리워요. 어른들은 시골에 모여 함께 살면서 아이들 먹을 것 챙겨주고, 아이들은 주말에 무조건 시골에 들어와 땅 파주고 거름주고 단순하게 지내면서 머리 식히고 돌아간다면 많은 병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하면 눈이 동그라지죠. 어린아이들이 주말에 여러 가지로 얼마나 바쁜데 시골 갈 시간이 어디 있느냐고. 시골에 예쁜 공동체를 가지고 있다면 아이들 생일 파티를 시골에서 하고 먹을 것 챙겨가고 하루 쉬어간다면 좋지 않겠어요? 우리는 지금 많은 부분을 꼭두각시처럼 살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신형 전화기가 나오면 사야 하고 또 다른 무엇이 나오면 필요하지 않아도 꼭 사야 하는 것처럼 지내고 있어요. 오래전 텃밭 가꾸는 그룹과 이야기를 주고받는 날이 있었습니다. 제가 농사를 좀 지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가 오바마 대통령 때입니다. 그날 우연히 아침 신문에 대통령 부인이 텃밭 가꾸는 이야기와 사진이 실린 기사를 보고 나왔는데 어느 분이 그러셨어요. 정부에서 그러는데 모든 땅이 오염되었으니 농사 짓지 말라고 한다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더군요. 저는 오늘 아침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그럼 이 기사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되물었죠. 그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대기업들이 하는 소리가 무조건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해요. 귀찮으니까 사 먹으면 더 싸다고 하죠. 더 싸게 먹을 수 있겠죠. 하지만 무슨 짓을 하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죠. 모든 양념에 들어있는 색소 등 알고는 못 먹이죠. 모르는 게 약이 아닌 시대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병들어 가고 있어요. 아니, 알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지내는 거예요. 왜냐고요? 남들도 그렇게 살아가니까. 제가 시골에 살고 싶다는 말을 하려다가 너무 멀리 왔네요. 빨리 죽지 않는 노인들이 모여 농사 짓고 아이들은 주말에 흙 좀 만져보게 하고 싶다는 저의 바람이었어요. 매번 사순 시기를 맞이하지만 환경을 바꾸지 않고 기쁜 부활을 어떻게 맞이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순 시기 잘 지내세요. 다음 월요일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